네, 안녕하세요. 신상무기의 3D 월드입니다. 오늘은 전시회에 가면은 고객분들께서 상당히 많이 물어보시는 주제에 대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투명 파트에 대한 건데요. 3D 프린팅으로 출력을 한 이후에 투명 파트를 이제 제작하는 방식에 대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김정규 부장님을 어렵사리 모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메테우스 제작 총괄 책임자로 업무하고 있는 김정규 부장이라고 합니다. 투명 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출력을 해야 되고 어떻게 또 후가공을 해서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하나 준비하셨잖아요. 예. 저희가 미리 사전에 그 후처리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보시면서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네, 미리 일단 출력 파트는 준비를 해두었고요. 저희가 이제 이 파트는 폴리젯으로 출력을 하였는데, 폴리젯 같은 경우는 표면이 일반 FDM에 비해서 많이 곱기는 곱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어떤 미세한 어떤 레이어들이 느껴지는데요. 손으로 만져도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은 계속해서 사포로 표면을 갈아내는 작업들을 진행을 할 겁니다. 여기 뭘 묻히는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이거는 다른 용액이 아니고 일단 일반적인 수돗물이고요. 수돗물을 묻히는 이유는 일단 그 갈아내면서 발생하는 어떤 분진들, 먼지들을 사람이 마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물을 적셔 놓는 겁니다. 아무래도 물이 젖어 있으면은 갈아내더라도 거기서 그냥 가루로 남아 있겠죠. 근데 만약에 물이 없다고 하면은 이 분진들이 굉장히 미세한 입자이기 때문에 공기 중으로 흐트러지고 이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마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건강에 좋지는 않겠죠. 장갑을 낀 이유도 비슷한. 예, 장갑도 마찬가지로 어떤 피부를 보호하고 일반적으로 의학적으로 어떤 보고는 없지만 아무래도 이제 수지가 피부에 들러붙어서 굳게 되면은 아무래도 영향이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 쪽에서는 저렇게 장갑을 항상 일회용 장갑을 껴서 그런 쪽으로도 좀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물을 적시는 이유가 저희가 사용하는 이 폴리젯으로 이제 출력된 이 수지는 기본적으로 물이 묻으면 물을 약간을 머금도록 되어 있어요. 수지 특성이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물을 적셔서 가공하게 되면은 조금 더 매끄러운 표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뒤에 뭐 스펀지 같은 걸 댄 것 같네요. 네, 뒤에는 저희가 이제 사포 같은 경우는 손으로 되면 손의 형상대로 이렇게 갈리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듯이 여기가 평면이에요. 평면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손의 압력이 작용을 한다면 부분만 갈리거나 부분은 튀어나오고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뒤에 플라스틱 패널을 하나 댄 거예요. 플라스틱 패널을 대서 평평하게 힘이 가해지도록.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후가공 작업을 잘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그 작업에 대한 단가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보통. 그러면은 그라인더나 샌딩기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나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그라인더나 샌딩기를 사용하시면은 작업의 편의성이나 어떤 퀄리티적으로도 굉장히 나을 수는 있는데요. 그것도 물론 초보자들이 하시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좀 크기가 좀 작은 파트나 좀 미세한 작업들을 할 때는 수작업으로 사포질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 큰 샘플들은 뭐 그런 기계를 좀 사용을 해야겠네요. 기초적으로는 이제 조금 외부에서는 조금 기초적으로 사용하고 중간부터는 또 똑같습니다. 이 후가공이라는 거는 정말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과 같이 정말 시간을 들인 만큼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12시간, 24시간을 투자를 하면 투자한 만큼 그런 결과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여기 사포 600이라고 적혀 있는 사포를 쓰는데 저걸 자주 쓰는 건가 봐요. 네. 저희가 이제 사포는 보통 이제 굵은 것, 사포에 이제 숫자로 적은 숫자로 적혀 있게 됩니다. 보통 뭐 100도 있고 200, 300, 400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큰 숫자는 굉장히 미세하게 고운 입자를 나타내고요. 왜 이런 작업들을 하냐면은 처음부터 고운 걸 하게 되면 이 울퉁불퉁한 표면들이 사상이 어렵습니다. 갈아내기가 어려울 뿐더러 작업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일단 굵은 걸로 평탄화를 시켜놓고 러프하게 이제 400 정도로 작업을 하면은 보통 이제
가는 실선 정도의 어떤 스크래치 같은 그런 것들이 남아있어요. 요것들을 이제 600, 1000, 2000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예 밑에 대놓고 이렇게 한다는 그렇죠. 저것도 마찬가지로 평탄화 작업을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샘플 자체가 평평하기 때문에 가장 초보분들이 가장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은 손으로 그냥 막 가세요. 그러면은 표면이 나중에는 이렇게 굴곡이 져 있거나 오목하게 들어가 있거나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오히려 일부러 저렇게 평탄한 거 그렇죠. 예. 손으로 하면 바로 손으로 하면 네. 네. 그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은 손으로 잡고도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하세요. 아 그래요? 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런 보조수단 왜냐하면 어떤 불량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을 최소한으로 줄여주기 위해서 저희는 저렇게 대고하고 있습니다. 저런 패턴들은. 이건 뭐 칫솔질? 이건 칫솔로 지금 나머지 모서리, 엣지 부분에 이제 쌓여있을 법한 그런 분진이나 찌꺼기들을 제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지금 에어브러쉬로 그 표면에 묻어있는 수분도 없애고 찌꺼기들도 날려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물에 있을 때는 투명했지만 물이 마르면서 또 허옇게 올라오고 있죠, 표면이. 이 형상 자체는 이제 굉장히 깔끔하게 정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표면을 이제 그 투명하게 고정시켜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클리어 코트를 올릴 예정인데 클리어 코트를 올리면은 정말 갑자기 말도 안 되게 투명해집니다. 클리어 코트가 이제 스프레이죠? 그렇죠, 스프레이.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 신기하네요. 네, 갑자기 투명해지죠. 마법의 스프레이. 네. 이런 스프레이를 이제 좀 작업을 하실 때는 좀 먼지와 어떤 이물질이 투입되기 굉장히 쉽기 때문에 정해진 어떤 부스 안에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처음 출력했을 때, 사포질 했을 때, 클리어 코트를 올렸을 때 세 가지가 확연히 차이가 있죠. 물이 닿으면 투명해지는 거랑 스프레이로 액체를 계속 네, 맞습니다. 접착시키는 거. 그렇죠.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주로 어디서 사용이 되나요?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사용이 되나요? 사용되는 곳은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전자제품이나 어떤 모바일 폰 이런 데서도 이제 액정 부분에 이제 커버들이 있는데 세탁기도 그렇고 냉장고 어떤 이런 류에도 이제 LCD 창이 하나씩 요즘엔 다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이런 패널로 다 장착이 돼서 외부 충격으로부터 이것을 보호하면서 LCD는 그대로 투과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이런 파트들이 가장 많고요. 여러분들 흔히 많이 보시는 이런 화장품 용기들, 화장품 용기는 보통 내용물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한 파트를 선호하시기도 하고요. 자동차나 자전거의 어떤 경광등 파트들은 또 어떤 빛을 투과해야 되고 이 빛을 확산시키면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투명 파트들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면 이 내부 쪽을 삽포질하기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투명하네요. 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투명도하고 표면에 울퉁불퉁한 거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요 제품도 아까 처음에 출력하자마자 탑코트를 뿌리면은 어느 정도 투명해지긴 하지만 어떤 굴곡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내부에 어떤 디퓨징을 하기 위해서 빛을 확산시켜주기 위해서 어떤 패턴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디테일하게 하면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덜 되더라도 이 기능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외부는 신경 써서 정리를 해주고 내부는 가능한 선에서 정리를 해준 제품입니다. 아, 이렇게 또 후처리 과정 통해서 이런 투명한 파트가 나온다는 게 상당히 신기하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설명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부장님 너무 수고하셨어요.